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약과 윤정중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확확 변해요. 이제는 좀 추워졌죠. 추워졌는데 이렇게 추워지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아픈 데가 여기저기 좀 잘 생기죠. 특히 뭐 또 운동하시는 분들 다치기도 좀 잘 다칠 수가 있는데 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 뭐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준비 운동이 워밍업이라고 하는 이 준비 운동을 좀 특별히 평소보다 더 신경 써 주시고, 안 하시던 분들은 꼭 준비 운동하고 운동하시고, 원래 하시던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워밍업하고 운동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어, 야외에서 하는 운동, 특히 요즘에는 야외에서 운동 뭐 생각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러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들이 러닝입니다. 러닝과 허리 통증, 달리기는 허리에 좋은 운동일까? 이런 주제인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나는 허리가 아픈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 뛰었더니 아프다. 그럼 이게 내가 진짜 달리기 때문에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건가? 아니면은 어, 원래 내가 아픈 허리였기 때문에 그냥 아픈 건가? 또는 어, 내가 지금 뭐 디스크가 있다거나 또는 뭐 다른 허리 문제가 있는데 러닝을 해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러닝을 통해서 내 허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러닝과 뭐 좀 부상이라고 하면 통계들이 많잖아요. 러닝에 의한 부상 통계를 보면은 사실 대부분 무릎이라든지 발목 또 발 아니면 정강이 이런 데 통증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아, 통계를 봤을 때 달리기와 허리의 통증, 이거는 그렇게 막 높은 순위에 있진 않아요. 낮은 순위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원래 허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정말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 저희, 어, 할 내용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러닝 때문에 내 허리가 아픈 걸까? 이런 것들.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러닝을 해도 되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볼 거고,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은 내가 허리가 아픈 이유들, 허리 통증의 원인들은 뭐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허리가 아픈 분들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허리 통증의 종류를 얘기해 보면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근육통이에요. 근육의 염좌, 뭐 근육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런 데 있는 이제 기립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광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쪽에 있는 이제 장요근은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쓰는 그런 근육이죠. 그런 장요근 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둔근이라고 하면 엉덩이 근육인데 엉덩이 근육도 둔근, 소중대 이렇게 소중대가 있어서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이렇게 있습니다. 걔네들이 아픈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아플 수 있는데 얘네들은 막 심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건 아닌데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좀 아프다. 아파서 좀 허리가 아프네, 뻐근하네, 또는 좀 근육이 확 올라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쉬겠죠. 병원을 가볼 수도 있고 병원 안 가고 조금 쉬어보긴 하는데 쉬고 며칠 지나면은 보통은 좋아지죠. 그렇게 막 오래가는 통증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육통의 조금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 얘네들은 그러면은 뭐 때문에 아플까? 달리기랑 연관을 시켜보면은 뭐 너무 과하게 뛰었다든가 또는 뭐 내가 달리는 코스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뭐 경사가 있었던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있어서 약간의 뭐 한쪽만 좀 과부하를 받았다 이런 거에 의해서도 좀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리기 하는 자세가 나쁘면은 또 근육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있는 것들이 뭐 이제 허리와 관련된 근육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크성 통증인데, 디스크성 통증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디스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디스크를 쳐다봤을 때 디스크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이렇게 싸고 있는 섬유질, 그리고 안쪽에는 수액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수분이 되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가 좀 이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디스크의 핵심은 이 안쪽에 있는 수액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냐? 주로 압력을 받다 보면은 디스크가 어디가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뒤가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안쪽에 있는 수액이 조금 흘러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면서 염증 때문에도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신경에 눌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크 문제겠죠. 그래서 증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 찢어졌잖아요. 찢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확 몰리기 때문에 통증이 좀 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찢어지면서 흘러나온 수액이 신경을 눌렀다라고 하면은 신경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다리 쪽에 뭐 저리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나타나고 다리가 아프다, 또는 뭐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MRI로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건데, 옆에서 보면은 이 요추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레벨이에요. 요추 5번과 천추 사이라서 뭐 5번, 6번 또는 5번, 1번이라고 표현하는 그 디스크인데, 여기 뒤로 이렇게 싹 밀려 있죠. 이제 튀어나오면서 뒤쪽으로 뽕 튀어나온 거고,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얘가 뒤로 쭉 밀려 나와 있고, 요 작은 게 신경이에요. 이 작은 신경을 조금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신경들은 뭐 경추 쪽 신경도 있고 흉추 쪽 신경도 있고 요추 신경도 있고 천추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 신경들이 다 자기가 담당하는 자기 구역이 있어요. 이게 다 이미 우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신경이 어디를 담당하는지는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좀 저린데 하필이면 디스크가 그쪽에 튀어나왔네. 그러면은 그쪽 뭐 예를 들어 요추 5번 신경이 지배하는 곳이 좀 감각이 둔하거나 좀 저리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MRI를 찍었더니 거기가 하필이면 그쪽 지나가는 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그쪽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확인해 보는 것들이 이제 디스크성 통증이고요. 러닝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우리 재활의학과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디스크에 가장 많은 압력을 주는 자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그래프를 보면은 제일 높은 그래프가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허리를 확 숙이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디스크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다. 또는 뭐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것들, 결국에는 굴곡이죠. 숙이는 동작들이 디스크에 안 좋은 자세인데, 그러면 러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러닝을 하진 않잖아요. 다만 좀 과도하게 이렇게 숙이면서 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 외에는 뭐 디스크에 막 강한 압력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뭐 강도를 봤을 때 이렇게 뛸 때 내가 너무 좀 보폭을 늘리거나 조금 강도를 높이고 싶다, 내 러닝에 이제 스킬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조금 멀리 뛰다 보면은 디스크에 쿵쿵쿵쿵 하는 압력들이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러닝이 내 디스크에 뭔가 저런 압박, 그런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자세가 안 좋은, 엄청 오래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자세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 디스크에는 더 안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이게 러닝 하시는 분들 많지만, 러닝을 하면서 다른 운동들, 예를 들자면은 뭐 골프라든지 또 헬스장 가가지고 이렇게 웨이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웨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 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숙여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 무거운 것까지 들어올리면은 디스크에는 이제 제일 많은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웨이트장 가서, 헬스장 가가지고 데드리프트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디스크에는 더 안 좋단 말이죠.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도 내가 허리를 조금 많이 써야 되는, 뭐 숙였다가 폈다가 뭐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직업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디스크에는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러닝은 사실 조금 더 뒤에 있는 그런 원인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하시면은 디스크는 이게 러닝과의 관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일상생활 습관이라든지 자세 또는 다른 운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건강에 대한 이제 논문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따뜻한 겨울님이, 저도 요즘 달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최근 한쪽 어깨를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바빠서 자주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어깨를 다치다 보니 달릴 때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를 다쳤다는 게, 다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넘어지면서 이렇게 타박이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쪽 어깨로 이렇게 콱 넘어지면서 이쪽 어깨에 근육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팔을 뻗치면서 다쳤다라고 하면은 안쪽에 있는 그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연골이 있는데 그런 데가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냥 조금 최근에 한쪽 어깨를 좀 다친 정도예요 라고 하시면은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팔을 움직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각도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한 몇 도 정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지, 아니면은 계속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은 꼭 시간을 내서 병원 가보시는 게 필요하고, 러닝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저강도 때부터 통증이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좀 뛰다 보면 지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팔을 흔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까지 갔을 때 아픈 거면은 그 전까지, 저강도까지만 일단 러닝을 유지하시면서 통증이 점점 좀 좋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달리기 할 때부터 바로 통증이 바로 나타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라고 하면은 안쪽에 있는 그 관절 와순이라든지 그런 좀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돌님이, 요추 염좌는 근육 손상인지 아니면은 인대 손상인지요? 둘 다 될 수가 있죠. 염좌라는 거는 근육 또는 힘줄 또는 인대의 손상을 다 통틀어서 염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해당될 수가 있는데, 보통 흔히 더 얘기하는 거는 허리로 치면은 사실 요추 염좌라고 하면은 근육의 염좌를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육이 찢어졌다도 어떻게 보면은 염좌의 마지막 단계가 근육이 찢어지는 건데, 근육이 그냥 보통 소위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은 그냥 요추 염좌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인대 손상도 염좌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송이 엄마께서, 저는 뛰고 싶은데 숨을 쉴 때 코로 쉬어야 할지 입으로 쉬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입으로 쉬면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목이 아픈 기분이 들어서요. 어떻게 뛰어야 할까요? 요거는 일단 보통 흔히들 말하는 그 러닝할 때 호흡법으로는 들이쉴 때는 코로 쉬면서 내쉴 때 입으로 쉬어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 쉬는 것들이 또 환절기에 코가 막혀 있는데 코로만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코와 입으로 같이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쉬세요 라고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입으로 들이쉬면은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목이 아픈 기분이에요. 어떻게 뛰어야 할까요? 마스크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근데 마스크하고 뛰면은 괴롭죠. 괴로운데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는 그때도 러닝 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그때는 다들 마스크 끼고 뛰었거든요. 그래도 다들 잘 뛰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찬 공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마스크 쓰고 뛰는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이, 뛰다 보면 숨이 너무 거칠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지쳐서 점점 허리도 둥그렇게 굽고 발이 점점 끌려지는 것 같아요. 자세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지금 내가
러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뛰다 보면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목표한 게 뭐 10km다 그럼 10km 꽉 채워야지라고 하시면서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수그러진 상태에서도 억지로 하다 보면은 허리 통증도 생길 수 있고, 허리뿐만 아니고 사실 러닝에는 다른 데 많이 아프잖아요. 뭐 무릎, 발 이런데. 그런 데까지 통증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이거 참고 했다가 한동안 못 뛰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괜찮은 정도까지 일단 유지를 하시고 이게 좀 더 편해졌다라고 하면은 강도를 한 10% 정도씩 조금 올려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다시 내용으로 가면은 골프에 대한 연구입니다. 골프에 대한 연구인데, 골프래. 러닝에 대한 연구인데, 그 러닝을 함으로 있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막 의사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무릎이라든지 발목 통증 같은 것들, 그런 거는 굉장히 결과가 많은데, 허리 통증과 러닝에 대한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러닝 하는 사람들이랑 안 하는 사람들의 디스크 건강을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나이, 성비, 뭐 체중, 키,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허리 근육량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서 다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를 했고, 러닝을 안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20km 또는 40km 정도 그 사이 정도 러닝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일주일에 50km 이상 많이 뛰는 사람들, 이렇게 세 군을 나눠 가지고 허리 디스크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디스크 질환자는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들에 비교를 한 건데, 일단 뭐 딴 거 다 제치고 뭘 봤느냐, 디스크의 수분 함량, 그리고 디스크의 높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디스크가 이제 짱짱하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건강하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디스크의 높이, 수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봤을 때, 결과는 안 뛰는 사람에 비해서 요런 이 빨간색이 20에서 40km 일주일에, 까만색이 50km 이상 뛰는 사람들인데, 이런 뛰는 사람들이 디스크의 수분 함량도 더 좋고 디스크의 높이도 더 짱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에서 40km 뛰는 사람보다 50km 이상 러닝하는 사람들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러닝 자체가 디스크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은 맞다는 거죠. 물론 내가 디스크 환자가 아니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러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디스크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허리 통증의 여러 요인 중에 이제 우리 근육통,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후관절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후관절 통증은 이제 허리뼈에도 다들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요추는 5개가 있는데 걔네들도 1번과 2번, 2번과 3번 이렇게 만나는 사이사이에 관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통 후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요런 데가 이제 관절 간격이 유지가 안 되면서 뼈와 뼈 사이가 만나는 이게 요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엑스레이로 봐도 요런 여기가 이제 관절이 있는 곳인데, 요 까만 라인이 이렇게 있는 것과 여기는 4번과 5번 사이인데 4번과 5번 사이는 까만 라인이 안 보이죠. 여기는 관절이 이제 후관절이 조금 경계가 불명확해진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흔한 허리 통증의 원인인데, 보통은 특징이 약간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뭐 오래 서 있거나 또는 허리를 이렇게 쭉 뒤로 젖기는 이런 동작, 또는 한참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좀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이제 후관절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원인이 허리 통증의 메인인데, 그러면은 달리기랑 연관성을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은, 첫 번째 근육 염좌, 근육통 같은 것들은 왜 아플까 하면은 일단 코어가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한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은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게 허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 햄스트링이
타이트하면은 달릴 때도 영향이 가죠. 그리고 뭐 일상생활 할 때도 영향이 가고, 그리고 햄스트링 타이트하면은 요추라든지 그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어 근육, 뭐 예를 들면 기립근, 그리고 뭐 요방형근 이런 것들에 이제 과부하가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햄스트링 풀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 근데 사실 흉추, 그 위에 있는 등 쪽이죠. 흉추는 가슴 등 쪽에 있는 그 관절, 허리 관절이 흉추인데, 흉추의 가동성 같은 경우도 잘 확보를 하셔야 돼요. 흉추가 이렇게 뻣뻣하고 가동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굴곡, 신전 또는 이렇게 틸팅하는 이런 동작들, 그리고 이 돌리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흉추가 제대로 이렇게 범위가 잘 안 나오면은 또 이게 허리 쪽에 영향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추 가동성도 확실히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흉추 가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허리 쪽에 통증이 좀 더 잘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달리기 자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숙여서 뛴다든가 너무 또 뒤로 젖혀서 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좋아야 되고 근력이 잘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 같은 것도 과동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러닝을 이제 뭐 조금 뛰는 것들은 상관없겠지만 점점 이제 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통보다는 조금 더 심한 이런 디스크라든지 후관절 그런 증후군이 있을 때 달리기와 연관성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얘네들은 달리는 것 때문에 디스크가 터지고 뭐 후관절이 관절이 무너지고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좀 더 높고 다른 원인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달리기랑 그럼 전혀 상관이 없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원래 있던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후관절 증후군들이 너무 고강도 또는 나쁜 자세로 달리다 보면은 악화되는 것들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증상 중에 이제 뭐 다리가 저려요. 또는 파행이라 그래서 좀 걷다 보면은 다리 쪽으로 너무 뻗치는 그런 통증들이 생겨가지고 좀 쉬어야 돼. 잠깐 쉬어서 스트레칭하고 다시 풀고 그러고 가야 되는 그런 파행이라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디스크 중에서도 조금 진행이 된 그런 분들이죠.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달리기를 한다 하면은 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치료를 먼저 하고 러닝을 하시는 게 더 맞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달리기에서 나빠질 수 있는데 그게 달리기의 자세의 문제인가? 그런 것도 분명히 자세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달리기 강도가 조금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조절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뭐 조금 뛰는 거는 뭐 재미없어서 못 뛰겠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괜찮은 구간까지만, 괜찮은 정도까지만 일단 뛰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 5km 뛰었더니 괜찮네. 그럼 이제는 한 10km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허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부상을 이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실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크 후관절 증후군 이런 기존 진단이 있으면은 치료랑 재활을 먼저 하고 뛰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러닝이 오히려 이런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일단 유산소 운동 자체는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잖아요. 그러면 달리기가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러너가 뭐 한 20km, 40km, 50km 뛰는 일주일에 그 정도 뛰는 분들이 더 디스크가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아까 그분들은 정상적인 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정상적인 디스크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근데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부어 있는 거, 그리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부어 있는 거, 이 정도, 또는 아예 그냥 뽕 튀어나오거나 많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것들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3개 말고 위에 있는 이 2개 정도의 마일드한 경한 디스크 증상 있는 분들은 초기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아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돼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러닝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건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수분 함량도 높아지게끔, 그리고 디스크의 높이도 유지되게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어 근력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러닝으로? 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러닝 달리기로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코어도 뭐 되게 여러 가지죠. 우리 몸통을 이루는 것들이 다 코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위에 횡격막까지도 다 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코어가 이제 직육 면체가 있으면은 그 중에 옆구리 쪽에 있는 그 복행근이라고 하는 뭐 배가로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것들이 이제 요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는데, 모든 동작을 할 때, 뭐 쉽게는 근처에 있는 물병을 집어 올리는 이런 동작을 할 때도 허리에 있는 그 근육, 그 중에 코어 근육 중에 복행근, 이 복행근이 딱 잡히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늦더라.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하얀색이 요통이 있는 사람들, 까만색은 요통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복행근은 이 요통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늦게 이게 잡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늦게 잡힌다는 거는 근력이 약하다는 거죠. 근력이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행근의 근력 강화가 필요한데, 복행근 근력 강화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면 좋은데, 그게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러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닝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강화를 한다. 그 중에서도 복행근을 강화를 하면서 요통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의 이제 통증 관리를 보면은, 일단은 2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죠.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 허리 통증이 없었는데 뛰다 보니 아픈 사람 나눴을 때, 원래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허리에 대한 질환이 있으면 치료 후에 러닝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긴 해요. 뭐 앞에서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통증 치료는 먼저 하시고 러닝을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방법들은 뭐 주사도 있고요, 약도 있고, 물리치료, 그리고 재활운동,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력 강화 스트레칭도 이제 재활인데, 그런 것들, 이제 코어 운동, 뭐 둥근, 계속 같은 얘기 나오는데,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 그리고 대퇴사두근도 키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풀어줘야 될 것들, 햄스트링, 그리고 여긴 없지만 장요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스트레칭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 가동성, 아까 얘기했던 흉추, 이런 것들 꽤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좀 잘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원래 없었는데 뛰다가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먼저 구분을 할 것이, 얘가 지금 그냥 단순 근육통인가, 아니면은 뭔가 좀 심각한 디스크성 통증인가, 후관절 통증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은 내가 구분해 봐도 되는데,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병원 가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생각해야죠. 내가 허리가 아프네, 러닝,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일상생활, 다른 운동하는 거, 그리고 직업상 내가 최근에 허리를 많이 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강도를 낮춰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러닝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강도 낮추고 쉬었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면 이제 다시 뛰어볼 수가 있고, 안 괜찮아지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다시 저강도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뛰었는데 근데 다시 아프다, 치료하고 다시 뛰었는데도 다시 아프다, 또는 다른 문제가 없대요 라고 했는데 뛰었더니 아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러닝과의 연관성이 있겠죠. 있으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자세가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뭐 장비가 잘못됐나, 이런 것들, 환경이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교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경 차단 주사를 허리에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바늘이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주사를 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신경 쪽에 최대한 바늘이 가깝게 가서 이 신경을 편하게 하는 그런 주사들, 또는 뒤에 있는 관절이 문제다라고 하면 관절 쪽에 직접적으로 바늘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이제 염증을 낮춰주는 그런 주사를 하기도 하고, 이 뒤에 있는 후관절을 담당하는 감각 신경이 있어요. 통증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C암이라는 이런 장치를 보면서 엑스레이를 라이브로 보고 바늘 끝을 위치를 확인을 하고 주사를 하는 거죠. 질문을 좀 볼까요? 저는 요새 골프에 입문해서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 허리가 아픈데요. 안 아프게 골프 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골프가 허리에 그렇게 막 좋은 운동은 아니죠. 사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닌데,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게 허리가 언제 아픈가? 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백스윙 때 아플 수도 있고, 그 피니쉬를 했을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위치, 그리고 언제 아픈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냥 이런 회전 때문에 단순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허리 통증 원인 3가지 주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후관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골프를 치면 좋은데, 안 아프게 골프 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또 이렇게 맨날 강도 얘기하는데 너무 연습장 많이 가가지고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백스윙, 그리고 뭐 다운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안 아프게 골프 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것들은 근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내 뒤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디스크들을 보호해주면서 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력 강화, 코어 운동 해주면서 그게 좀 근력이 많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스윙의 크기, 이런 아크들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템님이 1년 전 추간판 탈출로 현미경 수술했습니다. 수술 전보다 허리가 약해진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허리는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코어 운동이죠. 허리 주변, 디스크 주변에 있는 그런, 특히 추간판 탈출로 현미경 수술을 하셨다 보니 이제 디스크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그럴 때는 디스크 주변에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강화되는 게 가장 좋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디스크가 생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흔한 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바른 자세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력이 그동안 좀 수술하고 나면 좀 없던 근육인데 그것마저도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우는 운동들,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코어 운동인데, 코어 운동 저강도부터, 쉬운 코어 운동 있고 좀 어려운 고난이도의 코어 운동이 있어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십시오. 뭐 이 비욘디에서 했던 그런 라이브 방송들 중에서도 허리 운동하는 것들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런 것들 찾아서 따라해 보시는 것들도 저는 좋다고 보고, 또 막 이런 여기저기 막 서치 해 보시면은 운동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일상생활 항상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님이 선생님, 걸을 때는 허리 통증은 조금 무거운 느낌인데 허리 구부리면은 무겁고 허리 통증이 와요. MRI 허리 부분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고 노화로 인해서 근육 운동 해야 좋은가요? 걷기 뛰기 좋아하는데 몇 킬로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고, 체중이 급증한 것과 허리 통증이 관계가 있을까요?도 물어보셨는데, 우선 체중이 급증한 것과 허리 통증은 꽤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고 체중과 하체 쪽, 하지 쪽은 다 통증과 연관이 있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MRI 상에서 별 이상은 없는데 허리가 무겁고 구부리면은 통증이 온다라는 것들은 근육 운동 해야 좋은가요? 좋습니다. 근육 운동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어떤 근육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코어
코어 운동이죠. 코어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좋고, 걷기 뛰기 좋아하는데 몇 킬로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정해진 건 없는데, 어, 걷거나 뛰고 나서 내가 통증이 나타났다.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 걸을 때, 또 걷고 나서 밤에 또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럴 때 통증이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정도가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다음날까지도 괜찮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늘려보는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일 뛰는 것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루 걸러서 일단은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님 러닝 3일 했더니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째 거의 절뚝거리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나아질까요? 그리고 나아지고 다시 뛰면 점점 안 아플까요? 라고 했는데 무릎 통증이 이제 처음 3일 하신 거면은 보통 처음 하시고 무릎 통증 나올 수 있는 제일 흔한 게 그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대염이라고 하는 장경인대염 흔하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만약에 안쪽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거위 발건염, 이런 주로 염증성 그런 통증들이 잘 생기거든요. 이거 그냥 나아질까요? 근데 일주일째 쩔뚝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꽤 많이 생긴 것 같긴 한데 나아지긴 해요. 보통은 나아지긴 하는데 낫고 다시 뛰면은 또 점점 안 아플까요? 이런 것들은 원인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뭐 장경인대 염 때문에 아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장경인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해보시고 뛰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 그리고 거위 발건염이다. 그러면 거위 발건에는 세 가지 근육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 근육들을 잘 풀고 뛰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이유가 뭔지 일단은 알아야 되겠고, 그거를 원인을 제거하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은 스트레칭,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또 근력이 강화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무리해서 뛴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일주일째 너무 쩔뚝거리고 있으면 병원 가셔서 약 정도만 타 드셔도 될 수도 있고, 물리치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너무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만성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둥이와 푸드리님이 왼쪽 다리 정강이 안쪽 부분에 통증이 있고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러닝 후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온찜질을 해야 나을까요? 냉찜질을 해야 나을까요? 둘 다 가능한 얘기인데 평소에는 온찜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러닝을 한 직후에 뭔가 찜질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냉찜질 하십시오. 그리고 박지현 님이 어제 6시쯤 저녁 먹고 9시쯤에 러닝을 했는데 5km 정도 달리니 명치 쪽에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위험 증상을 달고 있기도 한데 저녁 먹고 러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또 너무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긴 한데 어느 정도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평소에 위험이 있다. 위험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후에 너무 빨리 운동을 하시면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근데 6시 먹고 9시 러닝을 했다. 그러면은 3시간 뒤잖아요. 3시간 뒤면은 그렇게 증상이 많이 나올 것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고 뛰는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5km 정도 뛰어서 힘들어서 이제 명치 쪽에 통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 증상인지 아니면은 힘들어서 아픈 건지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복시 뛰는 거 힘들겠지만 일단 그런 식사 안 한 상태, 뭐 식사하고 최소한 아까 3시간 지나서 식사를 하셨다는데 뭐 뛰었다는데 한 5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뛰었는데 그럼에도 이런 명치 쪽에 통증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식사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죠. 구분을 해보시고 내과적 증상인지 아니면은 그냥 러닝에 의한 증상인지를 구분하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냥 먹는 거랑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또 강도를 조금 줄여보는 것들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아까 흉추 가동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흉추 가동성 운동하는 것들을 한번 보실게요. 흉추 가동성 운동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집에 폼롤러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환자분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뒤로 폼롤러를 등 쪽에 깔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신전도 했다가 굴곡도 했다가 뭐 하는 것들, 이런 운동도 있겠고, 사실 이게 로테이션 운동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흉추 가동성 운동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이것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흉추 가동성 한번 운동해 보시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은 뭐 워낙 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플랭크가 되겠죠. 플랭크를 할 때 또 이게 자세가 무너지면은 오히려 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 신경 써주시고, 이거 무너지지 않게끔, 엉덩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시고, 또 하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너무 이 어깨가 아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깨가 아프면은 아예 무릎을 꿇고 처음에 저강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플랭크보다 더 쉬운 코어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여기서 난이도를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또 운동을 해보시는 것들 추천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경우에도 허리 쪽으로 연관이 많이 올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햄스트링 스트레칭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거는 또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점박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햄스트링 스트레칭도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햄스트링은 잘 풀어주면은 사실 뭐 허리 통증에도 좋지만은 무릎, 그리고 뭐 종아리, 발목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햄스트링 관리를 잘 하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죠. 허리 통증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치료도 다 했고, 또는 뭐 여러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허리가 여전히 계속 뛸 때마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뛰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좁은 트랙들을 뭐 계속 뛴다라고 하면 한 가지 한 방향으로만 계속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하가 한쪽으로만 올 수 있어서 한쪽 허리 쪽에 영향이 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장비야 사실 우리나라 분들 장비는 항상 빵빵하게 잘 준비하시잖아요.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뭐 골프를 한다, 뭐 테니스를 친다, 뭐 야구 축구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이럴 때 장비는 워낙 다들 잘 준비를 하시니까, 러닝하면 장비가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러닝화가 되겠죠. 러닝화 좋은 걸로 다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이 발 쪽에 러닝화의 문제, 안 좋은 신발을 신고 뛸므로 인해서 허리가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허리가 아프기 전에 안 좋은 신발 신고 뛰면은 뭐 발이라든지 무릎, 뭐 발목 이런 데가 먼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러닝 강도를 점점점 높이겠다라고 해서 뭐 케이던스라든지 보폭을 조금씩 올렸어요. 올리게 되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런 내가 최근에 좀 강도를 너무 올렸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주법도 뭐 힐풋, 미드풋, 포어풋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허리 영향이 올 수가 있느냐?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고, 허리는 항상 하체, 발, 무릎, 뭐 허벅지 이런 거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원인들 다 찾아보고 다 교정해봤는데 여전히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주법의 문제인가, 센터 오브 프레셔라 그래가지고 내 무게 중심이 뛸 때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허리에 조금 더 큰 영향이 올 수 뭐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거는 주법은 바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전히 뭐 뛰기만 하면은 허리 근육통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주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주법을 뭐 여기 아파서 이렇게 바꾸고 저기 아파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조금 밀어놓고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추의 전만이라는 거는 이제 허리를 이제 앞으로 내미는 거죠.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 굴곡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허리의 전만,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배가 앞쪽으로 나오는 이런 전만을 잘 유지를 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어떻게 뭐 보통 쉽게 표현하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배가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가는 자세인데, 이게 또 과해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후관절 쪽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자세가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가 앞으로 내밀어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러닝을 너무 계속 오래 한다라고 하면 후관절에 문제가 오면서 뻐근한 통증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골반 경사랑도 이제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골반의 전방 경사 또는 이런 과도한 후방 경사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 요게 이제 허리가 그러니까 러닝할 때 좋은 자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중립을 유지, 골반과 이런 요추 전만 이런 것들이 중립을 유지를 하고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뛰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뛰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너무 과하게 이렇게 배 내밀고 뛰면은 이렇게 골반을 잡지 못하고 뛰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체중 아까 얘기했죠. 체중은 뭐 허리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계하시고, 목과 어깨 통증도 허리는 아니지만은 내가 너무 과하게 오래 뭐 열심히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여기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너무 무리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죠. 러닝에 있어서 제일 경계할 거는 너무 무리하는 것들이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하시고, 러닝 질문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TV님이 러닝하고 나면 허리가 아픈데 며칠 쉬면 괜찮아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며칠 쉬면 괜찮아졌다가 또 러닝을 하면은 다시 아프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은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만약에 근육통이면은 그냥 뭐 러닝 강도만 낮춰놓고 뛰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내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러닝 강도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콜라 대신 17차님, 러닝을 시작했는데 달리고 나면은 발 뒤꿈치, 발 아치에 통증이 생겨서요. 찌르듯 아프고 그래요. 종아리도 뭉치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벼운 러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쌓이다 보면은 어디가 이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릎이 될 수도 있고, 흔하게는 무릎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 쪽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발 뒤꿈치랑 아치 쪽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종아리도 뭉치고, 그러면 이제 발 후면 쪽이죠. 이게 발이 이렇게 뒤집어 봤다고 했을 때 이 후면 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거는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고, 아킬레스건까지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족저근막염 증상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제 발가락 굴곡근 그런 것들의 이제 건염 증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통증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스트레칭 같은 것들, 종아리, 아킬레스건, 발까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운동하시기 전에 많이 하시고, 하신 운동 끝나고 난 뒤에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바로 달리지 마시고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워밍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발과 종아리 쪽 온도를 많이 올려놓고 뛰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받고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강도로 뛰어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들 이제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분배를 잘 못했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러닝 지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럴 때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워밍업 많이 해주시고, 다치지 않게끔 즐거운 러닝 생활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